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여전히 시끄러운 나라.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비전, 미래를 위한 건설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이념 문제 가지고 과거 문제 갖고 다투는 시끄러운 나라입니다. 참 재미없죠. 사람들이 미래를 향해 나갈 때, 공격을 할 때, 건설을 할 때, 전진을 할 때 흥분하고 재밌는 건데 이건 뭐 맨날 우리끼리 내분이니 뭐4.15 선거가 다가오니까 어쩔 수 없기도 하지만 오늘은 좀 안보 문제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상식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 한미 동맹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미 동맹의 근거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근거로 합니다. 근데 이 상호 방위 조약이 정상적인 군사 동맹이라고 보십니까? 제 질문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깜빡 놓치고 있었는데 어제 깨우침을 주시는 큰 선배가 계셨습니다. 정상적인 군사 동맹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 있지만 군사 동맹이라고 하게 되면은 동맹을 맺은 나라와 함께 전쟁을 할 수 있는 공격, 침략을 받았을 때 같이 방어할 수 있는 수비를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공수 동맹이 전형적인 군사 동맹입니다. 여기 반대하십니까? 공격도 할 수 있고 공동으로 수비도 할 수 있는 게 공수 동맹. 그게 진정한 군사 동맹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하고 미국이 맺은 군사 동맹은 뭐냐? 공격이 빠진 수비 동맹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그 조약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침략을 받았을 때 공동 대응한다 이런 게 있죠. 어떤 경우에 뭐를 친다. 물론 그렇게 어느 조약에 구체적으로 침략한다라는 내용은 넣는 경우는 없지만 그런 뉘앙스가 나오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조약들도 다른 군사동맹 조약들도 침략에 관한 내용을 넣을 수 없으니까 다 수비만을 하는 걸로 짜지지 않느냐라고 하시겠죠. 이런 거는요. 2차 대전 이전에 만들어졌던 유럽에서 수많은 동맹 조약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2차 대전을 보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먼저 공격하는 경우가 그 유명한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다. 정치적 결단, 정치를 큰 정치로 보는 거죠. 국내 정치가 아닌 국제 정치로 봐서. 그런 결단에 의해서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전쟁이다. 그 다음에 국가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자기의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살해를 당하거나 하게 되면 또 피해를 보게 되면 그 나라에서 보호를 안 해주면 우리 군대를 보내서 직접 시킵니다. 이게 저쪽 나라에서는 침략으로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는 그야말로 국가의 의지에 의해서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 공격은 당연한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공수동맹은 공수를 같이 할 수 있어야 군사동맹입니다. 원래 공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공수동맹의 예를 꼽으라 그러면 간단하게 미국 주도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초기에는 영국 등 서유럽 국가가 참여했다가 지금은 체코, 폴란드 이런 동유럽 국가 과거의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가들도 참여한 나토가 공수동맹의 대표입니다. 우리하고 미국이 맺은 방위조약은 이름 자체 그대로 방위조약이지 공격조약이 아닙니다. 공격이 빠져 있습니다. 비슷한 예를 꼽는다면은 미국과 일본이 맺은 미일 안보조약도 큰 틀에선 방위조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미국이 어떠한 의도가 있어서 군사적 행동을 할 때 그러한 미국을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미일 안보조약은 필요에 따라서는 공격 동맹도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이 어떤 군사적인 오퍼레이션을 할 때 물론 일본이 그걸 지원하는 형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제 일본이 직접 참전하는 형태로는 할 수가 없죠. 그건 일본의 평화헌법 때문에 안 될 겁니다. 가장 좋은 예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에서 출발한 전투기나 함정이나 이런 병사들이 싸우러 오면요.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무기, 탄약을 제외한 무기는 아닙니다. 무기는 탄약 제외하고 그다음에 부품 이런 거는 일본이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쟁의 직접 살상의 형태가 아닌 모든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이 맺은 안보 조약은 직접적인 충돌을 제외한 상황에서는 공수동맹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위 위주의 조약이 맺어지게 된 거는 그 휴전 협정을 맺을 때 미국이 이제 더 이상 피 흘리기 싫으니까 전쟁을 그만하겠다, 휴전으로 정전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 지금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전쟁을 치렀는데 여기서 끝낼 수 없다. 계속 북진 통일을 외쳤죠. 외교의 역시 달인이죠. 예. 지금 어떤 대통령하고 좀 차원이 다르죠. 근데 미국이 꿈쩍하나요? 유엔군 사령관 맡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아주 호구로 봐? 그러면서 헌병사령관을 시켜서 북한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인민군 포로하고 중공군 포로를 석방해 버립니다. 비밀리에. 방공포로 석방. 그 유명한. 그때 많이 풀려났죠. 그렇게 하니까 미국이 깜짝 놀래고 영국의 처칠도 놀래고 해가지고 막 처음엔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그랬죠. 이승만 체포작전. 그 개화기 때 보게 되면은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청나라 세력들이 대원군 잡아가듯이 이승만을 잡아가려고 그랬죠. 미군들이. 에버레디 작전을 준비했는데 잡아갔다가는 오히려 한국인들이 워낙 이승만 대통령이 인기가 좋아서 오히려 반란을 일으켰다 싶어서 포기를 하고 달래는 쪽으로 갑니다. 그때 내놓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희 다시 침략 안 받도록, 물론 먼저 요구했죠. 이승만이. 그걸 요구하고 한국군 60만 현대화 요구하고 막 이런 조건을 걸어서 받아냅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한국하고 동맹 안 맺으려고 그래요. 저런 나라랑 어떻게 쉽게 말하면 그지 같은 나라랑 맺느냐. 근데 하도 이승만이 강하니까 미국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때 내놓은 편법이 수비동맹만 맺어주자. 한국이 침략 당했을 때는 지켜주고 저 사람이 북진하는데 공격하는 거는 못하도록. 그러면 정전이 깨지니까.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 큰 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게 공격동맹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꾸 미국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2017년도에 대북작전을 고려하면서 한국에 있는 미군 가족들을 철수를 검토했다는 보도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두 가지 얘기가 눈에 띄더라고요. 첫째는 한미 60만 한국 대군을 동원해서 같이 하는 방법하고 미군 단독으로 하는 방법. 한미가 같이 한다는 것은 방위조약을 근거로 해서 움직인다는 거고,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방위조약 위주이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면은 직접 미국만으로 하겠다는 게 이제 미국 단독 작전 계획이 되는 거죠. 네. 미국은 그 한미 방위조약의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한미 방위 조약과 더불어 유엔군 사령부가 있는데, 지금 유엔군 사령부를 한미 연합사와 더불어 유엔군 사령부도 없애자라고 하는 게 이 정부잖아요. 근데 유엔군 사령부는 고유의 임무를 유엔에서 줄 때 한국 방어로 한정을 해줬습니다. 한국 방어. 한국이 어디냐? 우리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보고 싶은 거고, 또 그런 거죠. 우리도 한미 방위 조약에서의 한국은 북한까지 포함한 걸로 보고 싶은데 어떤 세력들은 남한만으로 한정해 보는 세력들이 있겠죠. 이제 한반도 전체를 봤을 때는 북한을 치는 것도 가능한 게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이고 유엔사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미 연합사를 만들었는데, 연합사는 기본적으로는 유엔사가 해체될 걸 대비해서 만든 거였는데 더 단단한 조직이 됐죠. 한국과 미국의 단일군 체제로 해서 연합군이지만 그렇게 지휘권을 통일해 놓고 바로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후에 만든 작전 계획을 보게 되면 유엔사 때는 인민군이 내려오면은 휴전선 이북을 격퇴하는 거에 의해서 작전 계획이 만들었는데, 연합사 때는 격퇴를 하는데 휴전선으로 한정을 안 하고 북으로 올라가서 북한에서 우리가 차지하게 되면 군정을 한다, 뭐 이런 내용. 어디까지 온다는 건 명확하게 없었지만 좀 더 공격적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근거로 했지만 좀 더 공수동맹에 가까운 쪽으로 갔던 게 한미 연합사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요, 특이하게 연합사를 해체를 하려고 지금 길을 쓰잖아요. 작전권을 환수하게 되면 연합사 해체가 됩니다. 근데 유엔사도 지금 마비시키고 뭐 한국군 주도의 뭐 한미 연합사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방위 조약인 걸 갖다가 공수동맹으로 보고 있는 게 이 정부의 큰 착각이라는 걸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나토 조약처럼 다시 이 조약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런 조약을 갖고 있어야 어쩌면 통일할 기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동유럽 국가들이 공산화됐다가 민주화로 쫙 변혁하면서 나토에 가입할 수 있었던 그런 백그라운드도 나토의 공격성에 있었던 거지 방위성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저의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잊지 말아 두십시오. 자,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이 원하는 호르무즈에 독자 파병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가 결정했어요. 그 미국 주도하는 다국적군 연합체에 넣지 않고 한국군이 가서 독자적인 작전을 하는데 필요시 미국하고 이렇게 연락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전 세계 정보, 호르무즈에 대한 정보, 이란에 대한 정보는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을 우리가 앞설 수 있나요? 어려울 겁니다. 군사 작전이라는 건요. 정보가 있어야 되고 정보를 토대로 작전을 짜고 작전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탄약을 쓰고 소비를 하니까 군수가 따라옵니다. 이 3요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보가 없이 독자적인 작전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지나는 우리 상선을 보호하려도 우리 상선 정보에 어떻게 받을 수 있겠지. 근데 그걸 치려고 오는 이란 군함이 있다는 정보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미군이 알려줘야 막을 겁니다. 결국은 정보를 가진 사람한테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결정한 거는 이란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한 걸로 조금 이해는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바라보는 거는 호르무즈 해협이 대한민국으로 오는 석유의 한 7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쿠웨이트 산도 통과할 수밖에 없고 UAE 산 다 통과하는데 더 중요한 거를 왜 지금까지 미국에게 위탁 안보를 해왔냐 이거죠. 이렇게 독자성을 중요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거는 내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뭔가 요청하게 되면 그거는 왜 내가 해? 이런 마음. 물론 이제 약소국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대한민국이 약소국이냐? 이때는 약소국이고 다를 때는 약소국이 아니죠. 뭐 그것도 좋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하도 이 정부가 대미자주의 이빨을 드러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 이건 이해합니다. 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2032년에 올림픽을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 개최하겠다. 아, 재밌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을 허용하겠다. 자, 이게 진짜 이 정부의 이빨인 거죠. 여러분, 월드컵은요. 서울 월드컵 들어보셨어요? 도쿄 월드컵 들어보셨어요? 축구 월드컵 말입니다. 한국 월드컵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경기를 할 때 뭐 서울, 부산, 대구 막 다 지원 월드컵 경기장 다 지어놓고 했잖아요. 월드컵은 국가별로 합니다. 올림픽은요 도시별로 합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하는 월드컵이다 보니까 한일 월드컵이 가능할 수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했던 2002년에 4강 신화 만들었던 올림픽은 도시별로 합니다. 서울 올림픽이죠? 한국 올림픽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두 개의 도시에서 가능할 수도 있겠죠. 가능 안 할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한 도시를 원칙으로 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서울 올림픽 할 때도 이 해양 스포츠 분야는 부산에서 했습니다. 또 지방에서 예산한 것도 많고요. 그죠? 경기장이 없는 거는 뭐 우리 과천에 승마장 있으면 과천 가서 경마해야지 뭐 답이 없잖아요. 서울 올림픽. 자, 서울 평양 올림픽을 공동 개최하겠다. 네, 해보겠다. 이걸 가기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글쎄, 참 이 국무회의가 자기네끼리 모아놔서 자기가 임명한 장관들 국무장관 모아놓고 땡땡땡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국회 통과하려면 힘들고. 근데 이게 올림픽이 북한하고 이야기가 된 건가요? 한일 월드컵은 한국과 일본이 치열히 경쟁하다가 너무 치열하니까 두 양쪽에 타협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중재도 들어왔고. 근데 이거는 지금 북한은 뭐 전혀 대꾸도 없는데 같이 가겠다고 우리가 저쪽은 나랑 결혼할 의사도 안 표현했는데 결혼하겠다고 호적 신고하려는 거랑 비슷한 행동 아닌가요? 그 다음에 개별 관광.
지금까지 남북 국가는요, 국민을 어떤 경우가 있어도 보호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 철학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땅에 가서 살해당했을 때 우리나라 군대를 보내갖고 응징하거나 아니면 포위 고립된 국민을 구해올 자신이 있나요? 문재인 정부? 이명박 정부도 박광자 씨가 개성 금강산 가서 피격됐을 때 꼼짝 못했습니다. 여행 중단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교통사고가 나도 골치가 아픈데 그런 사건이 나면 보수 정권도 꼼짝 못했습니다. 기껏 한다는 게 여행 중단이었죠. 근데 그걸 군사력까지 보내서 잡아내고 포위된 사람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란하고 미국이 결정적으로 나빠진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란에 있던 미국 대사관에서 여러 사람이 포로가 됐을 때 그걸 구하려고 미군 특수부대가 갔다가 헬기 부대가 떨어지고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미군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하다 보니까 이란은 너희 우리 침략했지 했고 더 악화가 돼갖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하게 되면 국민을 이북의 인질로 주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이산가족이 만난다고 할 때도 우리 북한 사람들은 안전각서를 이렇게 북한한테 받고 하는데 안전각서도 좀 애매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준다는 구체안이 없는 거는 포괄적인 거는 뭐 그쪽에도 이유가 있어 이렇게 됐다 그러면 항상 빠져나가는 건데 과거 우리는 우리 금강산에서 우리 쪽 사람이 모는 차에 북한 사람이 치였을 때 우리는 배상을 해줬어요. 보상을 해줬어요. 그때 이유는 뭔가 하면 북한도 우리의 일부를 보고 북한 주민도 보고 우리는 해줬는데 그 역은 아직 없었습니다. 박광자 씨를 살해했을 때 북한에서 뭐 돈을 줘? 우리 그때 보험회사가 돈 다 줬어요. 그것도 자랑했어요. 우리 정부에서. 그런 북한하고 지금 하겠답니다. 네. 이 정도쯤 하려면요. 저는 한미 방위 조약을 한미 공수 조약으로 바꿔놓고 하겠습니다. 그 정도 딱 쥐고 그다음에 이걸 하자고 하는 거지. 내가 공격할 힘이 딱 있을 때 대화를 하자 그러지. 나 홀랑 벗고 그 한미 방위 조약도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 통일을 보장해주지 않는 조약인데 그것도 정말 뭐가 못마땅해서 한미연합사도 해체하려고 그러고 유엔사도 없애려고 그러고 한국군 주도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해갖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정권이 약화시키려고 하는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충분한 안전보장도 없고 할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집어넣겠다. 또 평양은 대꾸도 없는데 뭐 올림픽을 같이 하겠다? 공동도시 개최한 적이 있나요? 제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남북 간에 이거요 자칫 잘못하면 연방제 통일로 가기 위한 건데 이게 용공의 시작입니다. 지금 황교안 씨가 야당 통합을 하면서 크게 실수하고 있는 게 통일전선 북한식으로 얘기하는 용어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 연합을 만들 수 있어요. 연합을 만들 때 포용을 해가지고 이걸 녹여갖고 더 큰 조직을 만들겠다. 옛날 YS 주도로 3당 합당 해갖고 정권 잡았듯이 그렇게 하려면 자기 주체성이 뚜렷해야 되고 주도력이 분명해야 되는데 지금 황교안 씨는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뭐 당까지 해체하겠다. 유승민을 위해서 다 열어주겠다 하는 건데 내가 보기엔 저렇게 나가는 거는 황교안 씨가 너무 나이브하거나 공안검사답지 않게 뭐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보다 더한 게 문재인입니다. 이렇게 열어주고 가면요. 우리가 반대로 통일전선을 당해요. 지금은 아니라 그러겠지. 또 한 2032년쯤 돼서 진짜로 올림픽이 열리고 뭐 용공화 돼갖고 어영부영 이렇게 가다가 뭐 브라질처럼 뭐 베네수엘라처럼 가게 되면 책임 12년 전에 한 거는 뭐 따지지도 않고 넘어가겠죠. 응? 고종 시절에 민비 세력하고 대원군 세력이 치고받고 싸우고 뭐 어쩌고 하다 일본에 먹히니까 그 원인이 대원군이냐 민비냐 따져봐야 소용없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놓고 36년 당했다고 억울하고 뭐 앙앙거리고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지금 잘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동맹, 공수동맹인데 그게 전형인데 수비 위주의 동맹을 가지고 한미연합사하고 유엔사를 유지해 왔는데 그것도 해체하려고 하는 정권이 미국의 생색을 내기 위해서 청해부대를 다국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독자 파병 형태로 가겠다라고 생색을 내놓고 올림픽은 북한하고 공동으로 하겠다. 한국민의 충분한 안전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핵을 갖고 있는 북한에게 한국인들이 개별 여행을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이건 나는 용공이란 겁니다.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용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통일 전선 전술의 ABC입니다. 네? 모택동이 16자주법 중에서 적주 아요, 적이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가서 흔들어라 이러는데, 적주 아요를 거꾸로 지금 저쪽에 하도록 허용해주고 있는 거죠. 북한이 우리를 흔들 수 있는 길을 자꾸 주는 거죠. 저는 문재인 정권은 우리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현재 야당인 황교안 씨도 참 나이벽에 대처하면서 뜻은 좋은데 방법이 틀리면요 골로 갑니다. 예. 뜻 내가 골을 넣기 위해서 이런 작전을 하겠다. 36개 중에 하나가 성을 완전히 재활공명에서 어떤 성을 비워놓고 한번 쇼를 해보는 거죠. 성공했습니다. 그건 재활공명이 하니까 성공한 거지. 공성계 잘못 쓰면요 나라 쫄딱 망합니다. 황교안 씨 야당 합당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되고요. 문재인 씨 이런 식으로 연방제 통일 가면은 대한민국 공산화 될 수 있습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